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셨나요? 저와 함께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꼭 고득점이 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자마자 자,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기 보면서 어형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 문제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더 빠른 방식이 있다면 보기를 보면서 바로 어때 익숙한 것들이 있고 세트로 혹시 묶여져 있는 거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어때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B 밑줄 다음에 with까지 보이면서 세트로 딱 결정되면 be satisfied with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패턴의 것들은 절대 까먹지 않도록 마무리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B 그다음에 어때요? equipped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도 뭐가 와요? with가 오죠. be equipped with. 그죠? 네. 그다음에 뭐 expos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와요? exposed to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각나는 게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satisfy라는 이런 단어와 이제 관련된 걸 꼭 좀 찾았어야 됐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감정동사라서 satisfying은 사물하고 어울리고요. satisfied는 사람하고 어울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이제 패턴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기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패턴이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특징들이 보여야 되는데 in addition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사예요. 이제 우리가 전면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식어 기능할 수 있는 부사가 됐고요. otherwise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부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되죠. 여러분 지금 접속 부사는 분명히 뭐예요?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니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고요. besides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돼요.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moreover도 어때요? 얘 같은 경우도 접속 부사. 특징이 4개 다 부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사가 들어가나 하면서 이제 해석을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딱 컴마 찍히고 나서 여기 주어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다 뭐가 돼요? 그렇죠. 수식어 덩어리가 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부사를 써버리면 요 명사 같은 게 남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전면구 덩어리가 싹 어때요? 그렇죠. 수식어로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어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besides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겠죠. 다 부사였기 때문에 전치사 성향이 있는 얘만 정답. 그럼 지금쯤 여러분들이 쌤 이거 mentioned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ed로 단어가 끝났죠.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과거 동사라면 뒤에 뭘 가져요? 그렇죠. 동사니까 능동형 동사, 삼형식 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명사 뒤에 뭐뭐뭐 ed로 끝나는 단어가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꾸며주는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뒤에 뭐가 없다? 그렇죠. 목적어가 뒤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꼭 좀 포인트로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머지 표현들 같은 경우에서도 in addition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는 전면구로 제가 아까 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to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ddition에다가 뭘 가지면 to를 가지면 이제 어때? 뭐뿐만 아니다라는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to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꼭 좀 살펴보시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다음 103번 가봅니다. 103번은 보자마자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는요. 보자마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하고 맞물려서 혹시 아는 거 있나 보세요. 그래서 보자마자 혹시 그거 아니야라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반드시 해석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맞물려서 어떤 거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좀 살펴보셨어야 된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 여기서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뒤는 30년 뒤인데 어떤 30년 뒤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A라는 회사 같은 거이기 때문에 회사와 함께한 30년 뒤에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after 다음에 뭐 10 years with you 이런 것처럼 너와 함께 한 10년 뒤에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고백할 때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오긴 했습니다만 이거와 함께 한 30년 뒤 하는 형태라서 with 그대로 꼭 좀 암기해 놓아서 어때요?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보이기 때문에 꼭 잡아 주시고요. through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죠. 오케이? 일종의 매개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bove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점 위아래를 나타낼 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above 우리가 average 이런 거 있죠. 이거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이상 이렇게도 묶이기 때문에 average라는 표현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려워요. 별표 쳐놓으세요. 오케이? 요 근래 가장 최신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문제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many of 딱 본 순간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렇죠. many of them.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ome of the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딱 했던 게 them이 아니에요 쌤 이랬었는데 them이 여기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them이 맞아요. 그런데 뒤에 participating이라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대명사는 뒤에서 수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수식을 받는 애는 누가 있지가 포인트였거든요. 했을 때 절대 일반 them이나 these 같은 건 수식을 못 받아요. that이나 those만 수식을 받는데 that은 여기에서처럼 우리가 참석한 사람들이란 뜻의 사람들이란 뉘앙스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식을 받는 대명사로는 쓰일 수 있으나 절대 뭐뭐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이면서 뒤에서 수식을 받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many of가 없었으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ETS가 트릭을 써가지고 여기에 many of 다음에 those 형태를 물어봤었다라는 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후치수식에서 여기서 원래 이제 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트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뭐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many 같은 거 들어간 거 보이세요? many가 형용사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요. many가 형용사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many 뒤에 일종의 복수명사가 뒤에서 생략이 돼요. 명사에 쓰는 건 복수라고 표시해 놓은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이런 형태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명사 형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써드리면 several도 마찬가지예요. several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다. 됐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나온 거 보이세요? 직접 형광펜으로 쭉쭉 밑줄 쳐놓으시면서 마무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105번 들어가 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별표예요. 요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타입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다른 단어를 활용하긴 합니다만 구조 꼴이 몇 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keep이잖아요. kee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의 꼴이에요.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돼? 얘가 주어로 빠져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kept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남는 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동사류가 이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따로 써드릴게요. 뭐 있어요? 불러봐요. 시작. make 그 다음에 keep 좋아. 다음 find 그 다음에 consider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deem 그 다음에 live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하고 보호로 형용사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때요? 캡트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얘네들 어때요? 다른 단어들이 왔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이렇게 마무리됐어야 되겠죠. 요거를 알았는데 틀렸다라는 건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D번을 썼을 가능성이 많죠. 우선 secure를 동사로만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동사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ing하고 아주 분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능동형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형용사하고 분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의미 차이로 구분하면 좋은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형용사 우선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secure가 정답. 제가 아까 적어드린 동사를 정리 꼭 해놓으시고요. 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동형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된 건지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nsure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대절을 되게 좋아하죠. insure that.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that이 있었겠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가면 단순한 이제 복합명사로 의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tinerary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일정표예요. 여행 일정표 같은 걸 얘기하죠. claim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장이겠고 allowance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돈.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제일 좋지 않나. 근데 얘가 이제 수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쓰이면 수당. 그 다음에 이제 acquisi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그쵸?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merger죠, merger. merger가 뭐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합병이란 뜻이죠. 합병. 그래서 우리가 이 M&A 해가지고 인수합병이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를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의미를 알 상태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교통이잖아요, monthly. 그래서 달 교통 뭐가 제공된대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제공돼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대부분의 어때? 우리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이 뭐다? 트래블링은 이동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출퇴근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야? 버스를 통해서죠. 그래서 저 먼 어때요? 타운부터 버스로 뭐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이동하니까 뭘 줘야 되겠어요? 일정표를 줘요? 주장을 줘요? 아니면 수당을 줘서 그렇죠. 그래서 교통수당을 제공한다 했기 때문에 정답은 allowance가 정답.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allowance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거의 틀렸었는데요.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acquisition 다른 단어들까지도 꼭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107번 갑니다. 107번은 품사 문제예요.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봐도 이렇게 복이 나왔을 때 혹시 비교급 아니면 원급 여기에 a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형용사 아니면 무조건 부사가 정답인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얘네 앞에 있는 more나 as를 지워요. 얘네들이 똑같이 부사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사니까 구조적으로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쪽 문장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need to be 그 다음에 형용사까지 딱 왔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그렇죠. 부사가 정답. 해서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돼요. 만약에 형용사가 정답일 거면 여기 어때? 얘 같은 게 없어야 되겠어요. 요거 지우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부터는 요 앞에 있는 거 지우고 앞쪽 구조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급하고 비교급 문제 패턴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꼭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108번. 108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관련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보면 고객들, 사람인 거 보여요? 근데 고객이라는 말 가지고 힌트를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앞쪽에 있는 명사가 힌트가 될 때도 있잖아요. 보통 디스카운트 하면 생각나는 건 on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거 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n을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뭐에 대한 할인이 아니에요. 보시면 동사가 give예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라서 더 많은 할인을 어때 제공해 줘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그냥 단순히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야? give it to me 이런 거 같은 거죠. 우리 노래 가사 있잖아요. give it to me.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냥 그것을 누구에게 주다. 정답은 그래서 B였던.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디스카운트니까 on 이랬으면 실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처럼 빨리 풀고 그냥 디스카운트 했다 on 써가지고 딱 틀려요. 차라리. 틀리신 다음에 판단해 보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내가 썼을 때 이러면 안 되니까 꼭 좀 확인하자라는 형태를 이제 하나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속 틀리시면서 잡으시면 된다. 이제 실전 가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so that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서는 이 so that이 없었기 때문에 so that은 어때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예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와요. can 아니면 보통 may가 오는 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so that은 접속사를 뭐뭐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이 온다. 그 중에서도 can이나 may가 온다까지 잡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109번. 동사 문제예요. 동사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스탯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동사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스탯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100%.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판단할 건 수일치예요.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맞춰주시면 돼요. 어디에 맞춘다? 선행사에 맞춘다. 그래서 이미 주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사에 딱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단순하게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뭐다? 그렇죠. 동사. 그러면 여러분 동사가 만약에 삼형식 대명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지금 없이 전면구 나왔던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목적어 없으면 능동이 아닌 수동이 정답. 감사하게도 보기 보니까 어때요? A, B, O, C 하고 D인데 당연히 뭐예요? C번이 정답. 능동형이 다였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단순하게 C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었던 형태예요. 대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 이해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거를 그냥 주어로 인식하고 동사로 봐오면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어디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꼭 좀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0번이에요. 110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접점 부문제라고 그래요.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전치사고 부사고 같이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타입이죠. 얘 같은 경우는 however가 접속 부사예요.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through는 전치사고요. despite도 전치사고. 도우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오가 바로 오니까 너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부사가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중요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하나만 나와 있어요, 지금. A few minor problem 명사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치사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들어갔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치사가 몇 개나? 2개나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상황이 뭐예요? 좋다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 몇몇 어때요? 문제를 통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disappoint가 정답. 그리고 시험에는 항상 이 두 놈 있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 애들이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까먹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파트 5 마무리하고요. 뒤이어서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문에서 종류 파악하시고요. 제목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에디팅 워크샵.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워크샵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무조건 해석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1번 자체가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보기 보면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좋았을 것 같고요. 보기가 보자마자 커밋이에요. 커밋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죠. 이미 be committed to ing 형태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 수동 구분하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는 루틴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았겠기 때문에 여기서는 to ing여서 be committed to ing라서 정답은 C번이 정답. 애초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보더라도 이건 능동이잖아요. 애초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꼴이어서 정답은 그냥 C 이렇게 풀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Keep you informed예요. 이건 덩어리치 외우셔도 좋아요. Keep 사람 informed.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알려주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려줘요? 가장 최신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 디지털 에디팅에 관련된 최신 혁신, 최신 동향 뭐 이런 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development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토익에서 이제 전에 나올 때 보면 최신의 이제 트렌드라든지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32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2번 자체가 무슨 문제였어요? 그렇죠. 부사 문제로 앞에하고 뒤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lternatively라는 건 어때요? 대안에라는 뜻이고 subsequently는 어때요? 그 다음이죠. 그 시간적으로 그 뒤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immediately는 즉시 accordingly는 어때요? 앞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어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We are organ 우리가 어때요? 뭔가를 조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직할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튜토리얼이란 건 아마도 여기에서 보면 이 플러스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어때요? 이제 강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 같은 거를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 현재 어때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신의 노력 헌신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에 맞춰서 우리는 뭐야? 강의를 어때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accordingly가 제일 좋았던.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뭐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어때 비디오 에이팅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케이? 이렇게 해석 같은 게 여러분 요거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빠르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다 읽으시면서 들어올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세션이 뭐예요? 5월 3일 날 어쩌 열린다. 이것도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expert 전문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 전문가들이 토픽들 어때요? 여러 수준의 어때요? 토픽들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케이?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레벨에 맞춰서 여러 토픽들을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낮은 것하고 높은 거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픽들을 뭐 한다 해가지고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토픽들을 뭐 한다, 커버한다라는 건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커버해 준다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 레벨 아니면 더 하이 레벨 아니면 가장 높은 레벨까지 이렇게 커버 다 해준다. 괜찮을 것 같고요. 컴바인은 섞는 거죠. 섞으려면 컴바인 A with B로 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인스톨은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apply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적용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청하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일형식 동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for하고 올 때는 신청하다고, to하고 올 때는 적용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라서 우선 배제하면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문맥 파악이 조금만 되신다면 여러 토픽을 어때? 커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 형태였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럼 또 어때요? 도우주 나왔네. 어떤 사람이에요? 사전 어때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험 뭐 하는 데 있어서 오래되거나 어때요? 새로운 버전 요거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뭐야? 베이직 튜토리얼 언제? 5월 3일 날. 그래서 5월 3일 날 있는 강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어때요? 5월 3일하고 10일하고 언급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삽입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다음 문장 보시면 This part of series예요. 갑자기 이 파트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으려면 어때 앞에서 언급이 한번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션의 이 부분은 누구에게 뭐야? 누구 비디오 에디터들에게 어때요? 개방돼 있다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정답의 34번의 삽입 형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자 그럼 어때요? 렉처의 서브젝트가 결정돼.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그걸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관련성이 조금 적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이 정말 좀 터무니없을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별로 이제 단어와 유추하게끔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입장이 뭐다? 티켓에 의해서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여기에 보면 lecture. 뭐야? 5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강의가 뭐 intended for죠. 뭐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뭐뭐를 의도로 하고 있다니까. 뭘 대상으로 있다? advanced user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시리즈 이 강의는 어때요? 누구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쭉 들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이 34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되셨을까요? 요거 이제 34번은 조금 무난한 편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을 위해서는 풀 때는 빠르게 최대한 뭐 적게 읽으면서 푸시고요. 복습하실 때는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정도 가시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조금 머릿속에 남게 꼭 해주시고요. 모르는 표현들이 있으면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거까지 해주셔야 진짜 내가 공부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 세트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보시면 information이에요.
해석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고맙다 그러네요. 무슨 저희 회사를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어때요? 타블렛이라는 거 우리가 알약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파우더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알약이나 어때요? 가루 형태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알약이든 가루든 간에 우리 제품은 make it easy. 뭐예요? 좀 더 쉽게 만듭니다. For you. 누가?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필수 어때요? 영향을 얻을 수 있도록 어때요? 얻는 거를 쉽게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영양소는 영양소인데 어때요? 뭐야? 너의 어때요? 정기적인 그런 식사로부터 부족할 만한 영양소. 무슨 영양제 광고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품사 형태가 딱 눈에 들어오죠. unlike는 전치사고요. 컨트롤은 형용사. befor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instead는 누가 봐도 분명히 부사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이미 뜻도 아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하고는 뭐예요? 다르게. 그래서 전치사가 우선 여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before는 시간적으로 이제 전후였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우리는 뭐예요? 뭐를 사용한다? 어때요? ingredient라는 건 식재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일반 재료 말고요. 음식과 관련된 재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뭘 유지하는 걸 돕기 위해서 뭘 유지한다고 그래요? 어떤 소요? 건강의 무슨 수준? 최적의 수준이겠죠.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교적인 수준, 최적에서 기본 수준이었는데 아니면 전체란 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때요? 천연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어때요? 최적의 상태로 맞춰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옵티멀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37번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관련된 거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 보지 않고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어때요? 거기에다 뭐 해라? 로그온하라고 했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어때요? 디지 코드 6개 어때요? 6개 숫자를 어때요?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컴마 찍고 나서 이렇게 수식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는 상태에서는 finding부터 이렇게 finding, found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지금 문장 보시면 명령문으로 동사는 나와 있는 꼴 자체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놓고 여기서는 어때요? 전면구 나오고 뭐 특별히 또 동사가 들어갈 만한 꼴이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동사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find 지우고. 그런데 잘 보시면 find가 애초에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3형식이나 5형식이란 말이죠. 근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find, 그 다음에 found, 그 다음에 found 이렇게 됐던 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P 형태로 뚜껑이죠. 리드라는 건 뚜껑 아래쪽에서 발견되는 디지코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손쉽게 여러분이 정답을 B를 딱 선택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for your chance 뭐 할 수 있게 무쓸 수 있는 기회예요? chance to도예요. chance라는 명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좋아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뭐라 다양한 상품이죠.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뭐를 포함한대요? 3,000불의 캐시, 현금이네요. 지금 여기서 내용 자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뒤에는 안 봐도 되겠죠,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뚜껑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상품 코드를 찾을 수 있고 그럼 어때요? 추첨해가지고 3,000불도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가요. 그럼 정부가 뭐라고 말해서 정크 푸드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정크 푸드가 뭐 할 수 있다? 하이 메디컬 빌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때요? sleep, 자라고 그러죠. 그 좋은 음식이 뭐하다? 건강에 필요하다. 이거는 쓸 거면 위에 중간쯤에서 이제 뭔가를 제시하기 전에 썼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약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니까 좀 답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프라이즈 괜찮네요. 우리가 상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너는 뭐 한다? 어때요? 5월 30일 날 선택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너는 뭘 받는다? 10,000불. 근데 여기서는 이미 3,000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마 이게 최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었대요. 여기서는 C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헷갈렸으나 금액이 한번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10,000불을 또 받는다는 건 조금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됐겠네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서 이제 파트 6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뒤이어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랜덤이에요, 여러분. 이건 회람이에요. 그냥 끄적거리는 메모가 아니에요. 일종의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 보통 이제 사내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문제 푸실 때 제목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커버시트를 뭐 하는 거? 첨부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보고서에다가 커버시트를 첨부하는 것이다라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금 2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를 꼭 보셔야 돼. 보자마자 뭐예요? 주제 목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제 파악을 빠르게. 보통 여기에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고 정답에는 조금 제너럴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뭐라고? 다음과 같이 뭐야? 그 부서에게 대절 이하에 대해 상기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정책 같은 게 바뀔 때 항상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뭐라고 할 때냐면 immediate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immediately effective라고 활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지금부터 즉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두 개 다 어때요? 지금부터로 판단하시면 절대적으로 써놓으시고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독해할 때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뭐 하겠다? 모든 그 프로시저 절차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절차서를 뭐야? 새로운 커버시트와 함께 파일링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뭐 하는 거구나, 직원들한테 알리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하셨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왜 직원들이 제출해 일정표를 제출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버리시고. 너무 세부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깔끔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너무도 좋았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C번하고 D번은 많이 안 된 게 확인이 됐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때요? 직원들한테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고 묻고 있죠. 이 자체가 지금 공지사항이었기, 회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제너럴한 걸 물어봤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세부적인 걸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보시면서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한번 이번에는 보기를 먼저 보는 방식 한번 택해 볼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인 어 카피, 서명하라는 얘기죠. 수정된 그 커버 시트에 사인, 서명해라. 그 다음에 뭐야? 서머리 포함해라. 그 다음에 회의 일정 잡아라. 제출하는 거를 피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서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 보시면 어때요? 이 변경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부매뿐만 아니라 커머시트는 뭐야? 서머리. 나왔네요. 그렇죠? 서머리 관련된 거. 그래서 서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야? 업데이트, 개정된 법과 관련된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같은 게 이제 법에 대한 정리, 문구라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법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머리를 그 표지에다 포함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커버 시트는 또한 뭐를 로고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미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기를 먼저 들어본 상태, 읽어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빠르게 여러분이 B번이다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 길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부터 볼 것인지 조금 판단하시면 좀 더 활용도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 오프라인 보면 항상 선생님들이 보기부터 보라고 했다가 모든 문제를 보기부터 보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걸 먼저 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메일 이중지문이에요. 이메일 2개였어.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예약과 관련된 거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예약 취소, 그래서 아니면 예약에 대한 변경 내용, 아니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 지적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어요. 이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예약과 관련된 거라는 걸 조금 쉽게 봐보시면 좋겠고, 그럼 문제는 보긴 봐야 되겠죠. 보자마자 첫 번째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읽어야 되겠죠. 뭐라고 써 있어요? 뭐를 대신해서 이 호텔 직원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패트론이라는 건 애용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호텔을 사용해서 감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 하는 것이다? 당신의 최근 예약을 컨펌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컨펌 레터구나.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으면 예약과 관련해서 뭐 방이 몇 개고 며칠 날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컨펌 레터구나. 컨퍼메이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책 설명 이거 말이 되지 않았었고 여기선 조금 말을 바꾸긴 했죠. 패러프레이징 자체가. 어때요? 예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컨펌하기 위해서. 정답은 당연히 B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차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과된 요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의 위치를 잘 보시면 이미 차지라고 딱 나왔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여기 나왔으면 2번이나 3번 문제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어 그대로. 여러분 판단할 때 요거를 읽고 짧는 읽을 내용이 좀 적다 싶으시면 읽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나는 보기부터 보겠다. 근데 보기 보면 보기가 복잡해 길어 보이긴 하나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보시면 only 같은 건 중요해요. only 별표 쳐놓으시고요. 독해하실 때 only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정답이거나 아니거나 빠른 속도로 정리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룸 서비스 피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때? 뭐를 커버한다? 인터넷 접근에 대해서 커버해준다. 그 다음에 뭐야? 아침 뷔페 있죠? 뷔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읽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기억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럼 뭐야 나와야죠. 차지된 부과된 요금에는 하면서 세금이나 룸 서비스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룸 서비스가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오해하시면 안 돼. 얘 같은 경우 분명히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아웃, 체크아웃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컨퍼메이션 코드가 어떤 거다 얘기하고 있고 모든 방은 뭐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무료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렉퍼스트 뷔페가 있긴 한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쿠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쿠폰이 아니라 할인된 쿠폰을 제공을 한다. 한 개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침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 혹시 이게 괜찮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여기서는 정확한 건 C가 좀 더 접근하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서 차지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차지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문제 풀면서 차지가 한번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서 올라가서 두 번째 패러 첫 번째 보면 차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어. 이미 어때요? 요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과연 요금이 뭔가잖아요. fine은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벌금. 벌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rate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비율로만 생각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호텔 있죠. 호텔과 관련된 가격이나 요금을 뜻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등급별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 책정된 가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렌트비라든지 아니면 호텔 요금과 관련된 건 레이트를 써요. 에스티메이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부과되는 게 아니라 얘는 견적일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거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추정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견적이니까 답이 될 수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었었죠. 정답이 그래서 레이시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됐겠어요. 자, 그 다음에 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예약 정보에 대해서 어때? Not correct.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좀 호행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때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호텔로 전화했었다. 전화. 그 다음에 어때? 날짜 나온 거 보이세요? 별표. 답이든 아니든 체크해 놓으세요. 8월 5일. 그래서 8월 5일 날 얘가 체크인할 것이다. 아까 체크인 날짜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을 방문했었다. 그 다음에 무료 식사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제공한다가 아니라 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한테 제공했으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지 않은 거다라는 거 표시 꼭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바로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됐겠죠. 근데 이미 날짜가 여러분한테 좀 명료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8월 5일하고 9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에 이제 호텔에서 컨펌해 준 일정이에요. 그쵸? 다음 거를 보시면 다음 지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The date of the check-in is the day after. 보이세요? Okay? You confirm. 그래서 네가 컨펌해 준 날짜로부터 하루 뒤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펌해 준 날짜가 앞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미 5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하루 뒤의 날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거를 보면 6일 날 이 사람이 체크인하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딱 보시면서 제가 지금 위에 지문 아래 지문 비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대표적인 연계 문제죠. 날짜를 그대로 써주지 않았고요. 제가 어떻게 써요? The day after the day 이렇게 썼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어때요? 컨펌해준 날짜보다 하루 뒤 이렇게 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출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연계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었던 B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았겠고요. 그 다음에 호텔 예약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패턴 자체가 지금 딱 보면서 아까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잘못된 게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처음에 우선 뭐야? 방의 숫자가 뭐야? 6개다. 뭐가 아니라 5개다라고 하고 있었죠. 이제 문제를 저는 이제 정답 알고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보시면 여기에서 때 wrong number라는 말이 보였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not 5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not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유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번이 정답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3중 지문이에요. 웹페이지하고 스케줄하고 이메일이었어요. 웹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 그거와 관련된 일정표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서 이제 뭔가를 요청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등등등에서 언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면 how, 어떻게, those with 보이세요? any passage예요. 우선 이제 통행권 같은 걸 우리가 패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통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티켓을 얻을 수 있냐. 티켓하고 통행권하고 좀 다른 형태로 쓰였나 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 이제? 그렇죠. 패스를 찾았겠죠. 그러면서 찾다 보면 패스가 안 보이다가 뭐가 보여? 여기에 보면 뮤지엄 카드 홀더 do not need 해주고 해놓고 쭉 하죠. 근데 나오네요. visitors 그 다음에 뭐야? with 어때요? rotterdam pass 요거 나오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패스라는 말 자체가 무슨 고유명사 형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방문객들은 뭐 한다?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 티켓 데스크에서 뭐함으로써 라는 형태 보이세요? by ing 뭐야? 그들의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여기서는 이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서 by ing 문제를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요 by ing를 똑같이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똑같이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대로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했었어요? 금방 showing their card였죠. 그래서 show라는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presenting card였네요. 그래서 똑같이 보여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형태니까 표현으로만 그대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7번 뭐에 대해서 보이전 뮤지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되게 포괄적으로 문제가 나와 출제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야? 할리데이에 그렇죠? 이렇게 국경일에도 연다.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장료가 학생들한테 뭐하다? 학생 공짜, 학생 공짜.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뭐 했다? 가격 입장료가 낮아졌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방문객들은 뭐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살 수 있다. 그럼 온라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온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긴 한데요.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보이전 뮤지엄이라고 그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나오네. 근데 여기 또 excluding이라고 또 제시되어 있네요. 뭐야? 할리데이를 어때요? 제외한다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할리데이는 뭐야? 문을 닫는 거네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빼줬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방문해라 보이다. 학생 나왔네요. 학생 보시면 여기 어때요? 돈 얘기 나온 거 보이시죠? 돈 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억이 이제 바로 나면 좋지만 이게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때요? 그대로 그 써요. 요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 공짜 아니었죠. 그 다음에 때 지난주에 감소했다. 그러면 지난주와 관련된 걸 찾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온라인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또 빠른 속도로 봐요. 대충 보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쭉 스키밍하면서 쑥쑥쑥 보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you can buy up to 14 tickets online 나온 거 보이시죠? 물론 이게 글자가 조그맣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읽을 때 조심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캐닝하면서 쭉 뚜루루 레이더 가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빠르게 온라인만 딱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라스트 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솔직히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뭐가 맞아요? D번이 정답 마무리할 수 있었겠고. 자, 그 다음에 188번 동의어 문제예요. 보시면 리크루트 두 번째 패러그랍 첫 번째 라인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이메일에. 자, 그럼 올라가서 한번 보죠. 여기 이메일이었죠.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리크루트 있죠. 여기서 리크루트만 보면서 여러분 리크루트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크루트를 알면 좋은데요. 모르면 분명히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8월 12일 날 우리는 뭐예요? 모든 리크루트가 당신의 박물관을 이거 뭐 직원이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드네요. 대신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읽어봤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신입사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 이걸 몰랐으면 앞에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란 말 막 나오고 그래요. 뭐를 위해서? 새로운 스텝 멤버라고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리크루트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보면서 잡았어야 될 것 같고요. 알았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신입생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어는 캔디데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후보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리크루트는 이미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있는 애들 있죠. 그렇게. 스카우트는 어때? 당연히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다줄 수 없었겠고. 트레이니는 훈련을 받는 사람. 리크루트가 어때? 신입사원은 뭐예요? 트레인을 받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그래서 트레이니. 임플로이는 고용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트레이니. 사전을 여러 개를 뒤져보면 트레이니가 분명히 어때요? 새로운 이제 뭔가 배우는 직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트레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형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9번. 자, 어떤 종류의 전시회, 전람회냐? 누가? 이 회사 직원들이 방문할 건 어디냐? 이미 여러분 아까 보시면서 날짜가 제시가 돼 있었긴 했는데 그거 몰랐으면 더 빨랐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지문이 조금 더 이것보다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돼. 보기를 보면 우리가 스케줄표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게 되면 여기 뭐 지금 날짜만 제시돼 있잖아요. 날짜 말고 이제 그 전시회 공간이 어디 어떤 것들 룸 이름 같은 게 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날짜만 제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만 찾아요. 날짜만. 그래서 날짜와 관련된 것만 선택하시면 충분했을 거라고 봐요. 아까 8월 12월이기 때문에 8월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Fall in Love with Art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어렵지 않았죠? 연계 문제 치고는 난이도 최하급의 형태예요. 근데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잘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조금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일렬로 찍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보고 나서 좀 찍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탁 파트너,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보기를 읽고 들어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직원들은 뭐다? 결코 뭐야? 여기에 방문한 적이 없다. 오리엔테이션보다 2주. 아, 이건 기억하면 편하네요. 2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회사예요. 이 회사는 뭐 할 것이다? 티켓을 사전에 미리 구매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다? 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버스가 언급이 되죠.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버스가 나와요. Would it be possible? 예전에 저번에 한번 우리가 possible 이 자리에 파트 6에서 지문 정답이었었거든요. 형용사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휘 문제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할까요? 뭐 하는 거? 버스를 주차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고 있죠. 뭐예요? 우리의 어때요? 직원들이 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건물에다 주차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버스를 이용하긴 한다는 얘기는 맞는데 버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회사가 버스를 뭐 진짜 가지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지만 없는 회사고 어때 이렇게 지금 대행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정답의 근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54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그룹 미니멈 오브 15 people이라고 써 있어요. 단체 손님.
그죠? 예. must book in advance라고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다? 그렇죠. 이 회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사전에 뭐 해야 된다? 예약을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계 문제를 지금 어떻게 뽑아놨는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서 연계 문제가 보통 이렇게 2번, 3번 이런 데도 많이 위치가 돼요. 삼중지문에서는.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혼자 이렇게 지문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꼭 좀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특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